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이죠.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 종목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자, 초점을 맞춰. 왠지 그 종목명 이름에 포커스 같은 거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들어가 있고요. 아, 그래요? 이제 우리가 수익을 잘 보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수익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춰 봐야겠죠.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뭐 정말 여러분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진을 찍다 보면은 이제 초점이 너무 안 맞아요. 너무 네네. 안 맞다 보니까 막 이제 또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좀 초점 좀 맞추라 얘기하겠죠. 야, 쟤 너 포커스가 하나도 안 맞잖아. 쟤 너 포커스 좀 맞춰. 맞추라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 연기가 정말 일취월장입니다. 보는 재미가 있어요. 자, 이제 종목명 바로 띄워주실까요? 네, 제노 포커스 좀 맞죠? 제노 포커스입니다. 자, 어떤 기업이죠? 일단은 뭐 기업 자체는 뭐 포커스라 해가지고 뭐 어디 초점을 맞춘다 뭐 이런 거 뭐 봤을 때는 전혀 시청자분들이 뭐 이 가늠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예. 이 기업은 뭐 쉽게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뭐 맞춤 효소라든지 산업용 효소 뭐 이런 쪽으로서의 이런 전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최근에는 신규 이제 사업 진출로서 이제 화장품 관련돼 있는 사업에도 이제 제조, 연구 개발 이런 모멘텀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뭐 이렇게 뭐 효소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그 사이트에 딱 들어가게 되면 기업에 이제 딱 상호를 설명해 놓은 게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사람의 건강과 지구 환경을 지키는 바이오 솔루션 기업이다 라고 하고 이제 딱 자기의 이 기업을 이제 딱 설명해 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 효소고 화장품이고 뭐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건강을 지키는 바이오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 이런 효소 솔루션 이런 쪽으로서 좀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예. 그러니까 세 가지 키워드 정도 보신다고 하면은 이런 과연 어느 섹터 쪽으로서 이제 바이오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이해해 보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라고 하니까 또 코로나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코로나 진단 키트 핵심 효소를 생산하는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 뭐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 코로나에 있어서 지금 확산에 대한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 제노솔루션이라는 기업은 효소 관련되어 있는 산업용이 되었던지 아니면 맞춤 효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소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진단 키트에 있어서 필수 효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테이나제 K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개발한다든지 및 맞춤 생산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코로나 진단 키트로도 이제 활용이 되는 부분에 있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효소라는 게 사실 맞춤 효소라는 게 꼭 코로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생각보다 진단해야 될 질병들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제외하고도 이 다양한 진단 키트, 여기다 뭐 핵산이라든지 추출 키트에 사용되는 이 특수 효소를 지금 이제 뭐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효소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뭐 하기에는 어쨌든 뭐 이 효소라는 이 핵심 부품을 핵심 효소 설명해줘. 어제 효소라는 핵심이 좀 더우신 것 같아요. 원자재라 해야 될까요?를 통해 가지고 예. 이게 뭐 앞으로의 다양한 진단 키트에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기업에 대한 강한 이 수혜, 당장 코로나에 대한 수혜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 시장에 있어서 진단 키트 쪽으로의 수혜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가 좀 이제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제 효소라는 부분이 이제 여기도 나있죠. 국내 식품 이제 대기업과 매각 논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단 키트 쪽으로만 이게 뭐 진행되다 보니까 이 기업도 향후 뭐 앞으로 이제 이 기업의 성장성에 있어서 많이 좀 위기가 어찌 보면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경영권 매각에 대한 이런 분쟁이 나와주기 시작했는데, 이 경영권을 매각하게 되면 사실 그만큼 이 어디서 인수를 해 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반사의 이 수혜를 지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경영권 매각에 있어서 당장에 어디가 뭐 이거를 한다라고 확정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지금 이제 국내 식품 업계에서 대기업이 지금 뛰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뭐 우리가 예전에도 알죠. 사실 제노솔루션이다, 제노포커스다 이런 뭐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기업이 대체 뭐 하는 기업이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대기업 우리가 식품 관련돼 있는 뭐 대기업 뭐 얘기하면은 그 대기업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기업이 인수를 한다, 경영권을 사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 기업에 있어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이 그 대기업과 식품 쪽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 상태 효소 자체를 이제 그 아까 했다시피 제노포커스라는 게 효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효소를 통해 가지고 자연 상태 효소를 통해서 이걸 뭐 단백질로 추출하는 뭐 단백질로 개발하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포커스라는 기업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순도 단백질을 이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요즘은 이제 그 다들 건강에 대한 엄청난 건강에 대한 자기를 이제 챙기는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 여러분 알면 닭가슴살 같은 것도 먹을 때 그냥 진짜 정육점 같은 데 가가지고 생 닭가슴살 주스에서 그냥 삶아 먹었습니다. 진짜 운동하는 사람들은. 네네. 아니면 저희 어른 세대들은 그나마 닭가슴살도 좀 어떻게 구하기 힘들다면 그냥 달걀 삶아가지고 노른자 버리고 흰자만 먹었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단백질을 이렇게 공급해야 된다고 하면서 닭가슴살도 무슨 맛별로 다 나오기 시작했고요. 엄청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닭가슴살 막 소세지도 나오고 뭐 닭가슴살로 된 거 다 나오고 이제 닭가슴살뿐만 아니라 이제 소고기 뭐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단백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대기업, 식품 대기업의 이런 단백질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국내에서 어쨌든 단백질 관련돼 있는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제노포커스라는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 기업의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는 이 그 제노포커스라는 기업이 지금 유동성 부분이 좀 이제 많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사실 경영권 매각을 한다라는 건 어쨌든 돈을 팔아서 돈을 확보한다라는 거고 이 기업이 지금 재무적으로나 뭐 엄청나게 좋은 상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경영권 매각과 함께 오히려 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사업 다각화를 위한 이 새로운 이런 활로를 모색하고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기업이 어디로서의 활로 모색을 하냐고 하면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제약 바이오 산업도 괜찮고요.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지금 유일하게 국내에서 비타민 관련되어 있는 이 K2라고 해서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고 아마 이 아까 식품 관련되어 있는 기업에서 이제 뭐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 비타민 쪽으로도 좀 눈여겨본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노포커스라는 기업이 지금 이 경영권 매각이 제대로 이어지게 됐을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식품 쪽에서의 이런 이 경영권 매각 이 분쟁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K푸드 이 기업의 단백질을 통해서 K푸드로서의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 K 이제 우리가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비타민을 통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이제 또 진출을 하게 되면서 K 제약, K 바이오 이쪽으로도 이제 또 엮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제노바이오가 이제 제노 이제 포커스를 제가 맨 처음에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 이 기업이 화장품을 및 제조 연구 개발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최근에는 K 뷰티로도 이제 또 엮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노 포커스라는 기업이 지금 봤을 때 현재 시장에서 이 기업이 올라가줄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K 열풍이라고 했을 때 K로 엮을 수 있는 섹터가 모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모멘텀 중에 또 하나고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 같은 경우도 이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충분히 주가의 상방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중에 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 지금 차트로 보셔도 굉장히 바닥에 잘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차트를 저도 네. 미리 한번 봤는데 정말 궁금해지는 차트더라고요. 최근에 변동성이 아주 심하더라고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아까 그 경영권 분쟁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긴 예.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부분이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삼각 수렴대 돌파가 나오면은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와준다 했으니까 이 제노 포커스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중으로서의 이런 강한 이 양봉 정도 그냥 이 한 3,400원, 500원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해줘도
보더라도 앞으로 다음 달부터 강한 주가 상승이 기대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노포커스라는 종목을 지금 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3,500원이 지금 강한 저항인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500원 아래로 분할 매수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뭐 지금 3,285원이니까 뭐 여유롭게 매수 타점 잡을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이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가 저항대를 봤을 때 그 위 7,500원 정도가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표 가격을 7,500원 정도로 보시면서 손절 가격을 2,500원 정도로 이 신저가를 만들더라도 2,500원만 크게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들고 가셔도 추가적인 시세 분출 노려보실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문가님께 말씀을 듣다 보면 삼각수렴이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좀 개인적인 궁금한 건데 삼각수렴이 이제 그래도 어떤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형성되어 있는 삼각형을 이제 삼각수렴이라고 부르는 건지 뭐 일주일 만에 형성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그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추세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긴 기간이 형성이 되면 대하락 추세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짧은 기간이라고 하면 그냥 하락 추세라고 좀 단기 하락 추세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냥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냥 이 그림 숨은 그림 찾기 마냥 그냥 삼각형이 있다라고 하면 삼각수렴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삼각수렴이 이제 아무래도 길면 길수록 긴 시간 대하락 추세가 끝나고 삼각수렴대를 돌파했을 때가 오히려 강한 상승이 나와주는 거고요. 짧은 기간에 이 삼각수렴대 돌파한다고 하면 보다 좀 약한 상승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참고하면 되는 거지 기간에 대한 정확한 뭐 그거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분석은 또 전문가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궁금한 점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띄워주실까요? 엄마의 마음. 아, 갑자기 뭐 울적해지네요. 뭐 늘 그래요. 이런 종목을 하나 추천드릴 때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주고 싶은 네. 우리 아이가 진짜 뭐 밥 굶지 않길 바라면서 어디 가서 사람 노릇하길 바라면서 수익을 봐야 좀 이제 기가 필 건데 그런 마음으로 종목을 찾긴 하는데 예. 이 종목을 보면서 갑자기 그게 떠올랐어요. 어릴 때 저는 이제 이 편도 붙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예. 왜 감기라든지 열이라든지 코 막히고 막 이거를 굉장히 많이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맨날 그 어머님이 뭐 했냐고 하면은 뭐 휴지도 없어요. 그냥 손으로 맨날 코 풀라고 흥 하면 흥 하고요. 이제 뭐 또 가래 끼니까 침 하면 또 침 뱉으면 그 또 본인 옷에 닦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아이고. 저희 엄마가 맨날 달고 살았던 말이 코, 침 이거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혹시 뭐 어머니 기업 아니죠? 네, 자, 종목에 띄워주시죠. 네, 코 침은 아니고 코 칩이었습니다. 칩이나 침이나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기억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자, 기업이고요. 어떤 기업입니까?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상의 그 사람들이 이 뭐 하는 기업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네. 이 기업이 꽤 오래된 기업입니다. 꽤 오래된 오. 기업이고 이 삼성전기의 DLC 부분에서 이제 사업부에서 양수하면서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면서 이게 상장이 조금만 늦게 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본계 이제 소형이라든지 초소형 2차 전지를 제조 및 판매하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쪽으로서 이제 그 기업이고요. 네. 그게 아니라 뭐 세라믹 콘덴서 관련돼 있는 부분도 이제 영위하면서 반도체 쪽으로도 좀 엮이긴 하는데 어쨌든 뭐 이 기업 자체는 처음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역사. 이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에 뭐 몇 년 정도 뭐 밥 먹을 때는 100년 정도 이런 거만 보면서 이 주식할 때는 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면은 쓰레기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칩이라는 종목도 많은 분들이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사는 긴 기업이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상장 자체는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몇 달 안 네. 된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삼성전기로부터 이제 이 DLC 사업 부분을 양수받았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와 함께 가는 기업이다라고 보면 좋아요. 근데 네. 이제 이 삼성전기 공식 MLCC 유통사라고 제가 표현을 해놓긴 했는데 이 MLCC라는 게 지금 보면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TV라든지 가전제품, 전기차 등 이제 반도체와 전자회로가 이제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사용된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삼성전기가 이 앞으로의 이 MLCC라는 부분에 있어서 매출을 1조 이상 낼 것이다. 지금 시장 자체가 반도체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AI라든지 이런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성장하다 보니까 매출 1조에 대한 이 목표를 공식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핵심 기술로서 이제 이 방금 MLCC라는 게 AI 서버라든지 전기, 전자장비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 1조라는 목표를 매출을 제시했을 때 이 삼성전기 함께 가는 기업이 상승 반사이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900년도 때부터 해가지고 아까 역사가 지금 굉장히 거의 10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 때부터 해가지고 이런 이 코칩이라는 종목이 이 MLCC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기술력을 인증받아가지고 삼성전기에 유통을 했어요. 유통을 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 우리나라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 또 오라클사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전력망에도 지금 부품 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기업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 기업 안 좋은 기업이에요가 아니라 정말 기술력은 많은 좋고 이제 인증받고 뭐 그런 기업이지만 상장이 꽤 늦게 됐을 뿐이다라는 걸 좀 이제 이해하시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이제 이게 2차 전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형 초소형 2차 전지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뭐 2차 전지주들이 지금 반등하고 있긴 한데 이 종목이 관심을 못 받는 이유는 소형, 초소형이기 때문이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완전히 우리가 전기차에 사용할 만한 그런 대형의 2차 전지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흔히 잘 아는 이 그 드론이라든지 이제 뭐 그런 작은 것들, 보조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으로서 2차 전지들이 많이 사용돼요.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에 아예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기차에도 이 초소형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보조 배터리 개념으로도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서도 이제 반사익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뭐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잘 아는 이 자율배송 로봇 또 지금 시장에서 이제 자꾸 이제 상용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드론 택시라든지 드론 이런 것도 자꾸 상용화 이슈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 점유율이 충분히 이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특히나 이제 코칩이라는 종목이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상장 대비 상장했을 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상장되자마자 사실 공모가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가서 시작했습니다. 2배 이상 올라가서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시장이 계속해서 무너지면서 이런 반사이익 수혜를 받을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지속적인 하락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칩이라는 종목도 공모가 대비해서 약 50% 정도 하락을 한 추세고요. 그럼 저희도 얘기했지만 공모가까지만 올라가줘도 2배 정도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2배 정도 보고 매매하기에는 충분히 어렵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코칩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진짜 이 종목을 뭐 많이들 모를 수도 있어요. 2024년도 5월 달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를 보고 가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략적으로 이 종목의 공모가가 18,000원 정도인가 2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약 한 50%다 보면 좋고 상장됐을 때가 약 이제 한 2배 정도쯤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모습대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주가가 이제 뭐 한 9,000원대까지 빠졌잖아요.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자리가 사실 중요한 게 속임수 패턴이라고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원래 지켜줘야 될 자리가 12,000원이었는데 시장이 무너질 때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 12,000원대를 지금 저항을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2,000원대를 이거 못 올라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뚫어버렸을 때는 강한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000원 아래로는 얼마든지 매수를 해봐도 저는 괜찮다 생각해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을 지금 뭐 공모가가 이게 18,0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25,000원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한 25,000원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주어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목표가를 25,000원까지 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0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이제 이게 신저가 8,000원 정도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사실상 이를 자리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도 따라와 주기 때문에 잘 들고 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MLCC를 삼성전기와 이제 거래를 하는 유통사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코칩에 대해서도 목표가를 25,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두 종목을 봤는데 이제 예전에 짚어주셨던 거 또 좀 AS를 부탁드릴게요. 자 모나 용평 최고가 기준으로는 25%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자
자, 추가 전략도 좀 들려주실까요? 모나용평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기보단 천천히 꾸역꾸역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보면은 딱 이제 드디어 이 물량을 소화하는 자리대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이제 이 저항 물량을 소화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마 하락 조정이 나올 확률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익절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000원대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들고 가셔도 좋고 4,000원대를 깬다고 하면은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000원대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게요. 바로 어제 짚어주셨던 세니젠인데 사실 세니젠이 급등하는 걸 보면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네. 자, 그런데 오늘도 최고가 기준으로는 68%까지 수익률이 올라갔었는데 또 윗꼬리를 달긴 했더라고요. 자, 이제 추가 전략 좀 들려주실까요? 세니젠 같은 경우는 사실상에 이게 참 아쉽긴 합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사도 무리가 없는 게 어차피 상한가 간 자리도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래서 예. 지금 자리나 5,500원 정도까지가 지금이 저항대기 때문에 현재 이런 종목은 4천 역시나 아까 모나용평과 동일하게 4,000원대만 안 깬다고 하면은 6,000원에서 8,000원 이 구간까지는 한번 꾹 잘 들고 가보면 분명히 수익 실현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언제나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점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강태공 전문가의 조언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